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역사적인 신고가 우리 4,040포인트까지 봤는데 오늘은 네. 또 갑작스럽게 좀 4,000 아래로 내려오면서 쉬고 있습니다. 네네. 걱정 없이 무탈하게 쉬어도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처럼 이렇게 무릎까지 구부리셔가지고 폭락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 맨날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네. 괜히 많이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거센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시장을 한번 꺾어내릴 수 있는 슈팅 구간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중간중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딱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런 가운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해갖고 큰 수익 내고 로봇에 집중해서 큰 수익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혹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한번 치고 올라간 종목들 눌림목 구간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 타이밍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니까 편안한 시장이다. 자금을 순환하자라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잠시 또 쉬어가는 구간이 오늘 왔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또 어떤 업종을 골라서 잘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홈런을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뭘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은 반도체주 중에서 팹리스 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한 번 더 그 안에서도 네. 팹리스를 보자. 네, 워낙 뭐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쪽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 팹 쪽이 설계 쪽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하면 다 대부분이 팹 쪽인데 설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팹리스는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파운드리는 생산하는 쪽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TSMC는 이제 설계도를 받아갖고 생산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의류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OEM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OEM, ODM 쪽에 해당되는 게 파운드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디자인, 의상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팹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설계해서 위탁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애플 누가 봐도 빅테크 기업들 아닙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기업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TSMC에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TSMC랑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자. 그래서 일거리를 창출하자. 그리고 기술도 좀 이전받자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건데 기술 이전은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은 애초에 인텔도 파운드리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인텔은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히기 시작해서 14나노까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를 뭐 거의 외국인이 한 거 아니냐, 아니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구의 기술력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설계를 뛰어나게 잘하는 기업인데 이 생산 쪽에서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설계만 담당하는 기업들이 더 요즘에는 잘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었고 인텔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좀 담겨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는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DBHTech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쪽은 이제 생산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설계와 이제 파운드리 중간에 있는 이제 역할을 하는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즌 1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시즌 2에서도 한번 날 잡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ID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둘 다 하는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뭐 이런 인텔,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이 다 설계를 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나 AI 반도체나 이런 쪽 보면은 대부분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하다 생각되고 큰 기업에서는 좀 이제 많이 못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제외하면 많이 못하는 이 팹리스 쪽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국에는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 없느냐, 혹은 이렇게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팹리스 쪽, 반도체 안에서도 팹리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반도체의 밑그림, 이 설계를 하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뭘로 뽑으면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큰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나마 큰 종목이라고 하면은 LX 세미콘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 네. 뭐 과거 실리콘웍스 시절부터 해서 디스플레이용 이제 구동칩의 강자다라고 그렇죠. 불려왔었는데 쉽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급한다. 그러면 팹리스 대장주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 DDI 쪽에서는 LX 세미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애플도 공급하고 뭐 델, HP 뭐 이런 레노버 이런 곳에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바텍이 등장하면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이 기업이. 이 노바텍이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이 DDI 설계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LX 세미콘이 주가를 이제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실적도 좀 어렵게 흘러가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살살 이겨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BOE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제 딱 차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슬슬 이제 주가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에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U나 이제 방열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그룹이다 보니까, 또 LX 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이런 계열사에 대한 이런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조금 덜어놓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안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기에는 좀 적당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팹리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좀 큰 걸 골라봤습니다. LX 세미콘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2루타 종목, 빠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2루타 종목으로는 어버브 반도체,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2루타로 들어갈 종목들은 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 좀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MCU 쪽 국내 1위고 글로벌 4위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런 MC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많이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 1000여 개 이상의 MCU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는 역량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로 설계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하인스 쪽에서는 온센서 AI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센서가 뭐냐면은 이미지 센서에다가 AI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공지능 이미지 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 뭐 관제를 한다거나 할 때도 도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집안에서도 이제 요즘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선두주자로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온 칩스랑도 또 고성능 MCU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랑은 계속 뭐 협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차세대 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 프로젝트에도 계속 공동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는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이제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2루타 종목으로 해서 요즘 10만전자 가고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버브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은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의 또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2루타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 조금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함께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타 준족
빠르고 또 멀리 높게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뭘까요? 3루타 종목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주셨잖아요. 네, 뭐 순위에도 지금 수익률 순위에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올라갔다가 최근에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때 저를 못 믿으셨다면 이번에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3루타 종목으로 혼타 종목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뭐 대장이다.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역량 있는 기업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센터의 서버에서 모든 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최첨단 기술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 방산이란 말이에요. 민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방산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방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드론 있죠. 지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게 AI가 따로 달려가지고 처음에 명령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면서부터는 요즘에는 또 뭐 포격하는, 피격하는 미사일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공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스스로 판단해서 피해서 들어가고 어디서는 또 이 드론이 스텔스 기능을 쓰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자리 잡으면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정도이지만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배달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배달 로봇이 요즘에는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달 업체들이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하던데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예, 저도 아직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배달 로봇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지만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해놔야겠죠.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시장의 필요성 이미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I, 자율주행, 5G, 범용 반도체 뭐 기능 굉장히 많고 비싼 반도체 쓰다가 이 기능만 딱 5G만 딱 뽑아서 통신 쪽으로 쓰고 AI만 뽑아서 AI로 쓰고 그리고 자율주행만 뽑아서 자율주행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이나 이런 부분도 아낄 수가 있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오늘도 강조해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은 원하시는 만큼 시원하게 홈런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잘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잠시 쉬는 타임이 왔는데 오히려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한다기보다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이따 나가서 차트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까지 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수익 상승률 순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변화가 있어요. LS 일렉트릭 여전히 뭐 잘 가고 있고 네. 유일로보틱스도 은근히 계속 5위권에 계속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한화가 다시 복귀했고 네. 오늘은 새롭게 SKC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SKC가 뭐 24%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순위도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까 제가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붙어가면서 이 자체에서도 변경이 있을 거고 새로 이렇게 뉴라고 붙어있는 종목이 새로 들어오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종목들 보유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순환매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새로 들어온 SKC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제가 보니까 쓱 하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 8,900원 1,100원 못 미쳤습니다. 예, 1차 목표치에 못 미쳐서 아이고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거고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 뭐 양복이 좀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단타 세력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제가 13만 원 설정해 드리니까 근처 가니까 먼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윗골이 길게 달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눌림목이 살짝 나온다. 그래서 12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 SKC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저를 못 믿었다면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13만 원을 바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힘이 더 강하구나.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는데도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할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유리기판주를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 유리기판 중소형주까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 기회 한번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오늘도 이번 주에 한번 SKC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이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쪽에서는 어떤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좀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말로 없는 시즌 1부터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화려하게 불꽃을 냈던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요. 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고 에너지 수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원의 원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뭐 유가나 이런 부분, 셰일 오일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를 패권 전쟁 쪽에서 뛰어 들어가지고 중동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저전력 반도체 쪽 얘기하면은 제주 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이제 개화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와서 계속 소캠 얘기하면서 우리도 AI 개인용 PC나 이런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계속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의 대중화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 반도체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났어요.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에서 인증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전력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가면 더욱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주 반도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싹 올랐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구간, 제가 이 휴식 취하는 구간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00원 이하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쪽에 터치하면서 이평선 다시 모으고 있죠. 정별 확장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 구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과 확산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수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2만 원만 유지해줘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21선 터치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흔들기 정도만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순환된다라면 반도체 쪽에서 살짝만 이동해서 일부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공급이 나와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치는 여기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25,000원, 2차 목표치는 3만 원 이렇게 달성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왔네요. 시즌 1에서도 100% 이상 빠르게 올라온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도 목표가 금방 도달했으니까 다음 목표치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제주 반도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21선을 사뿐히 밟고 또 밟고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함께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말로 없는 종목까지 받고 이재선 파트너님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서둘러 가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과 오늘 장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로 없는 온라인 말로 없는까지 연결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샵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탁 터치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PC로도 보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잘 골라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